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2025입니다. 이번 신형 소렌토는 2025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전동 트렁크와 핸들 진동 경고, 선바이저의 LED 조명을 전 트림에서 기본화하였습니다. 트림별 달라진 점으로는 먼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에서는 디지털 센터 미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그니처에서는 디지털 키 2와 터치형 도어 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을 기본 탑재했습니다. 그래비티에서는 전용 색상이 적용된 도어 사이드 가니쉬가 추가가 되었고요. 블랙 스웨이드 내장재도 기본 적용이 된다는 게 이번 2025 소렌토의 주요 달라진 점입니다. 다만 가격 또한 평균 91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두 동일해요. 인상폭이 가장 높은 트림은 프레스티지로서 전동 트렁크의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반면 노블레스는 포인트로 느낄 만한 옵션 조정이 없었음에도 6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건 좀 아쉬워요. 현재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인기 조합을 살펴보면 노블레스 트림에 스노우 화이트 펄, 드라이브 와이즈와 스타일을 추가해서 4,353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대형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 뷰, 원격 주차 보조 등 탄탄한 기본 옵션에 에이다스와 외장 LED 라이트로 보강하는 구성으로서 이 조합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2025 산타페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산타페도 풀 체인지 후 소렌토와 동일하게 한 번의 연식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인기 옵션을 선택형으로 패키지화하였고요. 일부 옵션 기본화와 트림 신설, 휠 선택권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아무튼 소렌토는 산타페 대비 전반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소렌토와의 인기 구성을 산타페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을 해보면 약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산타페가 조금 더 신형이니까 이 정도면은 산타페가 더 저렴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2025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승차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시속은 30km 정도로 넘어볼게요. 오, 굉장히 컴포트한데요? 한 번 더. 오, 확실히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완전한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도 추가가 되고 또 배터리도 추가가 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차 중량이 가솔린 대비 한 60kg 정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출렁이고 나서 묵직함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약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왕큰 방직턱. 오, 둔턱에서의 승차감은 생각보다 편안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주차가 높은 방직턱 구간을 갔을 때는 한번 덜컹하고 나서 잔여진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또 탑승객에게 불필요한 충격 이런 것들을 크게 전해주지 않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편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내연기관 파워트레인과 비교했을 경우에 전기 모터로 약간 선의 능력도 좀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또 방직턱 같은 둔턱 구간을 넘을 때에는 차량의 흔들림을 모터가 조금 제어를 해줍니다. 정확한 명칭은 E-라이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동급 경쟁차종인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아무튼 방금처럼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었을 때에는 생각보다 울컥거림이라든지 불편한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8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6psi, 후륜은 35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중형 SUV가 가져야 될 편안한 하체 감각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스를 요소가 거의 없게 느껴져요.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요.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윈도우 닫아볼게요. 뭔가 이 윈도우가 다 닫힐 때
고급스럽게 닫힌다는 느낌은 없지만 외부 소음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바람은 충분히 잘 막아주고 있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옆유리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윈드 노이즈는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좀 포장된 지 오래된 그런 노면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로드 노이즈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느껴져요. 또 앞에 크랙이 있거든요. 여기 우두두두. 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스포티지, 신형 스포티지로 동일한 길을 갔었거든요. 근데 뭐 승차감 차이도 있을 뿐더러 스포티지는 신형으로 오면서 미묘하게 하체, 그러니까 이 로드 노이즈가 조금 시끌벅적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또 지금 새로 포장된 도로, 여기서는 스포티지도 되게 조용했거든요. 여기서 다시 옛날에 포장된 도로, 약간의 로드 노이즈가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노면 상태에 따라서 격차가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반대로 신형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노면 상태에 따라서 로드 노이즈 편차가 조금 큰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는 아주 잘 포장된 도로에서만 다녀야지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급이 좀 더 높기도 하고 또 덩치도 더 크고 또 세그먼트도 한 단계 위 차량이기 때문에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확실히 소렌토가 더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휠 인치 선택권이 총 2가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17인치가 들어가고 또 최고 트림으로 갈수록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형 SUV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휠 인치수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18인치 정도가 가장 무난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렌토는 파워트레인 라인업이 디젤과 가솔린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으로 봤을 때 휠 인치업이 최대 20인치까지 됩니다. 사실 중형 SUV에 20인치 휠이 들어가면 오버 스펙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휠이 커지면은 같이 딸려오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로드 노이즈가 조금 커지고 승차감 손해가 조금 생기고 연비가 약간 떨어지고 기타 등등.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 충족, 그러니까 리터당 복합 연비가 14.3km 이상이 나와야지 세제 혜택 등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렌토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경쟁차 중에 산타페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을 달면은 그 연비 충족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저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휠 인치수는 최대한 작은 걸 고르시는 게 좀 더 이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더 뉴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전기 모터 용량이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기존 4세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42.2kW가 들어갔는데요.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전기 모터가 조금 더 커진 47.7kW가 들어갑니다. 이는 요즘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에 거의 동일한 47.7kW 용량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는데, 그게 소렌토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속 80km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배터리 게이지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배터리 게이지가 약 75% 정도가 차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EV 모드,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만 엑셀링을 해도 금방 엔진으로 개입이 돼요. 그래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공차 중량이 1800km대가 넘는 차량인데 시속 80km 기준일 때 계속 이렇게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된다는 건 꽤나 이 EV 모드의 가용 범위가 넓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산타페는 이보다 조금 더 무겁거든요. 100kg 넘게 산타페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EV 모드 가용 범위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좀 더 넓게 느껴져요. 자, 이번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가속감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저는 지금 전륜 기반의 EWD 차량이긴 하지만 여기서 4륜 옵션을 넣을 경우에 트랙션 모드가 추가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스노우 모드, 샌드 외에도 오토 모드가 있기 때문에 험난한 지형을 좀 자주 간다, 레저를 많이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4륜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륜을 넣게 되면은 연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4륜을 넣으실 거면은 하이브리드보다는 내연기관
가솔린 아니면 디젤이 좀 더 뭔가 이득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EWD이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는 별도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계기판이 굉장히 컬러풀해졌어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늦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 엄청난 고RPM, 방금 60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쭉 가주면서 방금 또 6000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고RPM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단수를 지금 현재 방금 4단에서 5단으로 변속이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미션이 6단, 자동 6단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고속 한계치가 막 엄청나게 풍부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똑같은 길을 스포티지, 가솔린으로 탔거든요. 하이브리드 말고. 근데 요번에 신형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가솔린 기준으로 자동 8단 변속기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방금처럼 쭉 제가 풀악셀을 밟았을 때 거의 동일한 시속에서 4단을 써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걔는 6단이 아닌 8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쓸 수 있는 고단 기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자동 6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속 한계치가 그리 넓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밟아봐도 지금 4단이거든요. 4단에서 쭉 가지고 있긴 한데 여기서 업시프트 또 막상 잘 가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못 달리는 차는 아니에요. 충분히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충분히 갈 수 있기는 한데 좀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탑승 중인 차량은 거의 풀옵션 사양이거든요. 그리고 크렐 사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는 옵션을 넣게 되면 같이 딸려오는데 그거는 가솔린 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운드 시스템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바꾸고 또 엑셀링을 이렇게 쭉 밟아도 사운드에서 오는 감성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감마2 엔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감마2 엔진 음색 자체가 그렇게 귀로 듣기에 좋은 음색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계속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쭉 엑셀링을 했을 때 약간 좀 여유롭게 가속이 되긴 하지만 또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 같은 경우는 또 빠르게 또 전개를 해주기 때문에 나름 일상 영역에서 스피디하게 다닐 수 있는 세팅 값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 고속 안전성 같은 경우도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 살짝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준준형 SUV, 그러니까 투싼과 스포티지까지는 되게 궁합이 잘 맞거든요. 힘도 되게 차고 넘치고. 근데 소렌토와 산타페 정도까지 오면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막 그렇게 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 공차 중량이 훨씬 더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속 영역에서는 살짝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저는 혼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갈 수는 있다,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은 할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5인승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최대 3열 시트를 추가했을 경우엔 7인까지 탑승이 가능한 차량인데 성인이 7명이 탈 일은 거의 많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성인이 7명이 탄다 했을 경우엔 초고속 영역에서의 가속감은 약간 좀 여유롭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베스트 조합은 3명 정도가, 성인 3명 정도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긴 해요. 자,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서라운드 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바디 컬러가 통일이 안 돼 있네요.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블랙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UI, 인포테인먼트 UI에서는 화이트 바디가 나오네요. 오늘 또 옆에 불법 주정차가 갓길에 있습니다. 한 번에 유턴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어렴풋이 드는데 해보겠습니다. 될까요? 될까요? 오, 되긴 됩니다.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진행을 해서 그런지 되긴 됐습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어비 세팅이 극적으로 바뀌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금처럼 정말 좁은 도로에서는 좀 한 번에 유턴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시속 70km 정도로 돌아볼게요. 되게 무난하게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체가 좀 길고 또 이제 전륜 기반의 EWD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코너 각이 굽어지면 굽어질수록 언더스티어가 좀 극명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이 DTBC라든지 이 핸들링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트랙션이 뭔가 막 부족하고 막 롤링이 막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막 그립을 많이 잃는다 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정말 그냥 데일리로 타기 무난한 세팅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여기서 급 조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생각보다 급 조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동력과 함께 그립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샥 이렇게 핸들을 틀고 나서 하체가 약간 컴포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리어가 엄청 빠르게 따라오진 않지만 제법 자세 제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틀고 나서 반대로 이 횡이 살짝 움직이긴 하지만 하부 쪽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려고 금방 자세 제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준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요거는 오히려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조작 방법은 최신 현대기아차답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바로 세팅이 돼요.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드라이버 와이즈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고속도로 주행보조 2 등 이제 최신 HDA2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은 덜어 차선 보조라든지 핸들 보조 그리고 가감속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세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짐 출입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를 세팅해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키고 다니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커브 구간이거든요. 커브 구간에서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핸들을 잡으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에나. 아니 이게 그립 감지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무슨 일이야 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핸들을 틀어줘야 돼요. 이거는 차선 변경 보조가 아니죠. 이건 거의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신 차량에 최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2025로 연식 변경까지 되었는데 그립 감지 시스템이 없다는 게 사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페는 이게 있죠. 제 예상이긴 하지만 뭔가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한 번 더 연식 변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아마 거의 최고 트림 위주로 넣어주지 않을까 옵션을 이런 예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를 활성화를 시키고 차선 변경 보조를 했을 때 내가 좀 핸들을 꺾어줘야 돼요. 힘을 줘서. 요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회생 제동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태까지는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이 핸들 뒤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 보이시죠?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오토 모드가 뜹니다. 오토 모드는 1, 2, 3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3단계 모드이거든요. 3단계 모드에서 풀악셀 딱 밟은 다음에 엑셀에서 발 떼볼게요. 발 떼면 감속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은 것처럼 상당히 드라마틱한 회생제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오토 모드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꾹 누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레벨 1, 2, 3로 또 바뀌거든요. 요거는 근데 회생제동이 오토 모드가 아니고 내가 임의로 그냥 3단계로 정해버린 거기 때문에 도로 흐름이라든지 뭐 교통 흐름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3로 가장 높은 회생제동 단계로 조절을 하면은 진짜 세게 감속이 돼요. 지금 여기 클러스터 게이지 보시면은 차지로 아예 그냥 끝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뭐 연비 효율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말타기 현상이 있긴 하거든요.
뭐 전기차의 아이페달 모드처럼 엄청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살짝 말타기 현상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모드 1이 가장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등이 살짝 으슬으슬해서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열선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을 좌측의 버튼을 누르면 돼요. 운전석 열선 시트 켜줘. 운전석 열선 시트를 켤게요. 운전석 열선 시트를 켤게요 하면서 켜줬어요. 이런 것까지 연동이 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연비 정보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8인치의 5인승 EWD 조합이고요. 요랬을 경우에 공인 연비는 리터당 15.3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5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고속도로 주행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8, 시내 주행 2, 8대2 정도 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는 16.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고속으로 막히는 길에서 조금 더 드라마틱한 연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속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연비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빌트인 캠도 안 넣고 휠도 17인치로 했을 경우에 공인 연비가 최대 15.7km까지 나오거든요. 이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0.2km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무게 차이, 중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렌토가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5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에어백은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4세대 기준 우리나라 KNCAP에서 90점으로 1등급, 미국 IIHS 기준으론 탑 세이프티 픽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및 무상 수리로는 프론트 도어 손잡이 터치 센서 감도 불량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최신 소프트웨어 미반영이 있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긴 출고대기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2025 소렌토 하이브리드 어땠냐? 일단 판매량에서 알 수 있듯 다방면에서의 총점이 높은 차량입니다. 넓은 공간과 예쁜 디자인, 높은 연비에 연식 변경되면서 풍족해진 옵션까지 만족도가 좋았어요. 하지만 신차 주기가 빠릅니다. 언제부턴가 매년 연식 변경에 가격 인상이 패턴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잘한 변경들은 차라리 페이스 리프트나 풀체인지 때 한 방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잘한 변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